안녕하세요. 국가유전 디지털 홍보대사 8기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방크의 대표 박기태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문화대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그 나라를 만드는 주인공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나요? 여러분들은 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나요? 전 여러분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21세기 문화 독립운동가이자 바로 세계 속의 문화 대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자, 근데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이 지금 우리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방크 활동도 20년 넘게 했지만 이 활동은 바로 10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한류 팬이 2억 명이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눈과 귀가 향해 있지만 이 지금 한류 열풍이고 또 그 세계인들이 넷플릭스나 그 케이팝을 듣고 한국을 좋아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대중문화, 즉 케이팝 스타와 그 드라마 배우와 연예인을 좋아하는 거죠. 가수를 좋아하는 거죠. 이영명 한류 팬이 한류 스타와 그 한류를 좋아하는 거지 우리 한국을 아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바로 100년 전부터 이 대중문화 한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활동했던 바로 우리의 위대한 대선배님을 제가 오늘부터 얘기할 겁니다. 바로 이 활동이 바로 지금 방크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100년 전 바로 이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분들은 바로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자, 바로 1907년 의병이고 또 교육가 김교신님이고 또 외국인 독립운동가 호모 알버트님이고 바로 이대휘님이고 그리고 이상설 이준 이휘종 바로 회계 특사입니다. 자, 먼저 우리 위대 선배 바로 의병님을 볼까요? 1907년 여러분 이때가 어떤 해이죠? 바로 을사늑약 2년 후죠. 여러분 을사늑약이 어떤 해이죠? 우리의 외교 권리가 빼앗기됩니다. 즉 우리 외교관이 사라지는 거죠. 자, 우리 외교관이 사라지면 뭐가 문제죠? 우리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전파할 수가 없어요. 자, 이때 일본 제국주의가 전 세계에 가짜 뉴스를 뿌렸습니다. 왜요? 침략을 합리화하려고요. 아니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침략했던 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속이기 위해서 욕 안 먹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조선은 중국의 식민지였다. 원래 한국 역사가 없다. 한국 문화가 없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침략이 아니라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배한 거다. 침략이라는 프레임을 보호라는 걸로 바꿔치겠죠. 그리고 조선인들은 저항하지 않고 있다. 극소수만 저항하고 있다. 대부분 조선인들은 일본의 통치에 대해 선여하고 있다. 라고 또 가짜뉴스를 뿌렸죠. 그리고 한국은 역사가 없다. 문화가 없다. 그래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지배한 거다. 한국은 위대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있었는데 이걸 다 지워버린 거죠. 그래 10년 합류하니까. 이런 상태에서 한 외신 기자가 한국에 와보니까 일본이 뿌렸던 가짜뉴스가 아닌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10대 10대로 구성된 정규 군인이 아닌 의병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였죠. 보통 그 서양의 어떤 기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군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싸우니까. 그래서 물었죠. 당신은 일본 제국주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말합니다. 아니요, 어차피 죽겠지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사느니 자유인을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저희도 이기기 힘든 것을 압니다. 즉 죽을 거 알면서도 싸운다는 거죠. 이런 답변에 외신 기자가 충격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을 남깁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그들은 동포들한테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100년 전에 여러분 또래 10대, 20대 의병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 말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특별하게 또 이 문장을 또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바로 영롱한 눈초리, 자신만만한 미소, 그리고 애국심. 자, 여러분들은 그 우리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전 세계 외국인들한테 찰나의 순간에 의병이 맥킨지라는 기자한테 했던 것처럼 영롱한 눈초리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 알리 활동이 그들한테는 공무원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지만 저들은 외교관과 공무원 이상이다. 어떤 대한민국 공무원보다 외교관들보다 내가 만났던 어떤 해외 대사보다 이들은 영롱했다. 이들은 한국을 대표한다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있는가?
여러분 활동이 의병들이 지금 100년 지난 우리한테도 애국심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활동은 앞으로도 100년 뒤에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외국인들한테 전파가 되고 전염이 돼서 바로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활동 자세입니다. 영롱한 눈초리, 자신만만한 미소, 애국심. 이들의 활동 결과일 때 보니까요. 맥킨지는 후에 이제 한국의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자가 됩니다. 강복 이후 맥킨지는 한국 정부로부터 외국인 독립운동가라고 훈장을 받습니다. 훈장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외교관이 없던 시절에 이 우리 의병들이 이렇게 인터뷰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감동받은 그 외국인들이 이런 글을 남기고 또 이들의 마음이 전혀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인들한테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 명 있죠. 바로 이번 해그 특사 팀 플레이입니다. 바로 을사늑약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전 세계에 전파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바로 고종 황제가 이상설 이전 이주이라는 해외 특사를 파견해서 그 네덜란드의 국제기구죠. 만국 평화회의에서 일본의 침략을 고발하고 미션을 보냈죠. 그래서 이들은 네덜란드 헤이크 가서 미션을 완수하고 했으나 바로 일본의 방해겠죠. 그래서 만국 평화회의 국제의장 못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국제의장 못 들어갔다 포기하지 않고 문 밖에서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국제의장에서 해야 될 연설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문 1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외교관이 국제회의장에서 강연다 할지라도 이렇게 신문 1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은 국제회의장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국제회의 밖에서 외국인들한테 전파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기자들이 감동을 해서 이렇게 신문 1면 나왔겠죠. 그래서 바로 이들이야말로 우리 위대한 선배님이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고 그 꿈을 완수했던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저는 한류 스타라 보고 있습니다. 1907년 만국 평화회의에 가서 그 일본의 침략 고발했던 그 꿈을 이루지 못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국제회의 밖에서 활동했던 그 모습을 담은 그 모습이 외신 1면에 등장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과 자유를 원하고 일본 침략에 반대한다는 것에 대한 꿈을 전파했던 그 모습과 2022년 3월 달에 미국 타임즈에서 BTS가 한류스타가 표지우드를 등장했습니다. 원래 타임즈는 전 세계적인 스타를 또는 수많은 분야에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을 조명하는 곳인데 여기 BTS 청년이 들어갔어요. 만약에 헤이크스타가 지금 태어났으면 지금 활동한다 그러면 외교 분야에서 이 타임즈에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전 그래서 시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헤이크스타도 우리 역사 속 한류스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지에 바로 헤이크스타 얼굴을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전혀 흔적이 없잖아요. 타임지에 1면에 지금 들어가도 100년 전에 들어갔던 그 모습에 조금 더 꾸밀 필요 없이 자연스럽죠. 그리고 또 여러분은 방탄소년단 지금 한류 덕분에 어마어마하게 꿈을 펼쳤잖아요. 또 이분 스스로 한류를 만들었고요.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만약 이분들이 100년 전에 들어갔어도 아마 헤이트사로 활동하지 않았을까요? 또 여러분 10대 바로 의병 보이시죠? 의병이 저 때는 학교 안 가고 돌판에서 싸웠지만 지금 태어났으면 롤링스톤즈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면 롤링스톤즈에 우리 블랙핑크가 등장했어요. 원래 롤링스톤즈는 음악 분야의 최고의 잡지인데 음악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인 블랙핑크가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한국의 K-pop 스타죠. 전 그러면서 아마 100년 전 의병도 지금 태어났으면 자기 분야에서 블랙핑크가 그 음악 분야에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듯이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한류 스타 되지 않았을까요? 전 그래서 우리 의병들 또한 이렇게 한류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롤링스톤지에 이렇게 우리 의병을 씹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영롱한 눈빛 보이시죠? 자신만만한 미소 보이시죠? 애국심 보이시죠? 정말로 오늘날 21세기 한류 스타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류 스타였던 우리 블랙핑크 또한 100년 전에 가도 오면처럼 전 세계 한국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볼까요 한번?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활동했는지를. BTS 2018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타임즈 표지 모델 팝의 최강자 블랙핑크는 한국이 배출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팀. 1907년 7월 5일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보 1면 헤이그 특사 활동을 보도. 한국의 독립과 국민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1907년 9월 24일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 신문사 특파원 맥켄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조선 의병들의 활동 인터뷰.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몇몇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BTS와 블랙핑크처럼 헤이그 특사도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입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당신의 역사 속 한류 스타는 누구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의병도 그리고 우리 핵특사도 바로 오늘날 한류스타처럼 우리 역사 속 한류스타일까요? 여기 외국인이지만 바로 어떤 한국인 이상으로 한국을 세계했던 여러분들 위대한 선배님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은 바로 1886년도에 7월달에 미국인이지만 한국의 교사로 즉 영어를 교사로 왔다가 바로 전 세계에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에 대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또 그 잘못된 가짜뉴스를 뿌리자 여기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20건의 한국 홍보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과 기록을 발표해서 한국을 세계에 알려서 외교관 100명, 1000명 역할 대신했죠. 그리고 특별히 1905년도에는 미국에서 일본의 침략을 고발하는 고종의 밀사로 1907년도에는 바로 아까 헤그텍스와 함께 활동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특히 이분의 활동이 또 어떤 면이 또 위대하냐면 바로 전 세계에 일본이 뿌렸던 가짜 뉴스에 싸웠어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면서 한국인은 열등하다, 미개하다, 한국은 역사가 없다, 문화가 없다. 그래서 일본이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배했다라는 논리가 퍼왔잖아요. 이런 논리에 편승한 해외 학자가 한국을 난쟁이라고 비하했거든요. 난쟁이는 마치 열등민족으로 표현했던 그 나라 표현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서 항의를 보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활동을 똑같이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 이분들은 바로 이 홍보대사야말로 바로 대한민국 홍보대사 아닐까? 왜냐면 지금도 외국인이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20권의 단행본과 304편 쓰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저 당시에 목숨의 위협을 각오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일본이 가면 좋겠습니까? 협박했지 않았겠어요? 이런 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우리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데 목숨을 걸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목숨을 걸고 자기 고국도 아니고 남의 나라를 위해서 치열하게 한국을 알렸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분이 위대한 분이고 이분의 활동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한국 역사 문화 분야에서 교사로 왔다가 뉴욕 타임즈죠. 뉴욕 트리뷴이 뉴욕 타임즈 전신이었으니까 그때 한국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홍보했고요. 또 한국에서 최초로 그 한국 교과서를 만들었고요. 독립신문 영어로 만들어서 홍보했고요. 아리랑을 최초로 영어로 홍보했고요. 또 이게 좀 위대한데요. 1899년 정말 옛날이잖아요. 우리여서 최초로 미국 월간지에 한국의 찬란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글을 기고했어요. 훈민정음, 거북선 이런 거를 기고해서 한국은 너희들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이 비하는 것처럼 역사가 없지 않다. 위대한 문화가 있다라는 식으로 했죠. 또 심지어 이분은 훈민정음이 영어로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가 영어보다 더 우수하다고 또 말을 했어요. 특히 이분의 위대한 점은 바로 해외에 퍼진 잘못된 내용을 수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해외 학자가 일본의 어떤 로비나 이런 걸로 한국을 비하했을 때 철저하게 그거에 대해서 따지고 항의하고 고쳤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분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웨스터민스터 사원, 즉 서양인들한테 좀 영예스러운 죽을 때 좀 묻히고 싶은 아주 위대한 일 한 사람한테 하고 싶었던 그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고 한다고. 그리고 38년 동안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는 이런
말한 사람이죠. 정말 대단하시죠? 이런 분의 활동을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 손흥민.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전 세계 1억 5천만 한류 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배우 이민호.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위촉. 상황은 다르지만 손흥민, 브레이브걸스, 이민호처럼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우리 역사 속 한국가 있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관립학교인 유경공원 교사로 활동. 1889년 미국 뉴욕 트리뷴에 한국어라는 글 발표.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 1891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지를 저술.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을 돕고 영문판 편집 업무 담당.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 전 세계에 홍보. 1899년 6월 한국 역사 최초로 미국 월간지 하퍼스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 소개.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현수교, 기격진 철례, 한국의 5대 발명품 소개. 1903년 한국 역사 최초로 훈민정음 서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 홍보. 한국어는 영어보다 대중연설 언어로 더 우수하다. 한국평론. 1905년 한국 역사 최초로 단군 시대에서 고종까지를 기술한 종합역사서 한국사 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 역사, 문화, 예술 등에 관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한국 홍보. 특히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편견을 바꾸는 데 앞장. 1882년 유명 역사학자 그리피스가 출간한 영어책 은둔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시정 활동. 그리피스는 한 번도 조선에 와보지도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 관련 책을 썼다. 1885년 퍼시벌 로웰이 쓴 영어책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서광이 비치는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로 시정해 줄 것을 요구. 1902년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 뉴 잉글랜드. 그리피스가 한국을 난쟁이 제국으로 비하하는 글을 기고 한국인을 마치 미개하고 지능이 낮은 열등민족으로 표현했다며 반박글 기고. 조선은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피스는 제발 조선에 와보고 조선 관련 글을 쓰라. 1905년 대한제국의 밀사로 미국을 방문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호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활동.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국제 여론 형성.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38년간 투쟁.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1949년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이름 호머 헐버트.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당신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한국을 위해서, 한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바로 외국인이지만 100년 전에 한국을 위해 싸우면 곧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될 시기에, 한국을 세계에 알리면 감옥 가는 시기에 이렇게 한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여기 또 교사이지만 한국을 올바르게 알렸던 중국이 있습니다. 바로 김교신이라는 분이죠. 흔히 독립운동가 하면은 뭐 유관순, 윤봉길 뭐 이런 분들만 기억하는데요. 이분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우리 선배님입니다. 일제가 한국어 식민지하면서 그 한국인들한테, 또 젊은이들한테, 또 세계인들한테 이런 논리를 뿌렸죠. 한국은 반도라서, 즉 반도라서 지역적으로 옆에 일본과 중국이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지배를 받았다.
조선은 지리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반도이기 때문에 숙명이다. 항상 이웃 나라 침략해 오니까. 그리고 조선인은 스스로 나라를 개혁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바꿀 수 없는 지리, 이웃 나라였던 일본과 중국의 옆에 있다는 것을 운명으로 삼았기 때문에 스스로 경영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비하를 했고, 또 그런 이유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받는 것은 운명이라고, 일본의 지배받지 않더라도 중으로 받았을 거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 폈죠. 이런데 우리 지리교사였던 김교신 지리 공부했죠. 그래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 반도라서 식민지라고, 그러면 서구사였던 반도였던 그 그리스와 로마는 그리스와 로마도 서구사에서 반도국가였지만 그 서구 문명의 시작이었던 그리스와 서구 문명의 중심이었던 로마 문명을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의 그 그리스와 로마처럼 될 수 있다고. 반도라서 다른 나라의 지배가 받는 것이 아니라 반도라서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한국이 반도였으면 그리스와 로마였도 다른 나라의 어떤 식민지로만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서구 문명을 창조했던 것처럼 우리 아시아에는 한국이 그리스 로마처럼 아시아 문명을 창조할 거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라고. 한반도는 5대양 6대주로 나갈 항구라고. 한반도는 동북아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 중심이라고, 심장이라고. 물론 숨은 더욱 불안하지만 전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 위치라고.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한반도는 세계 최고의 축복을 받았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지렛대 삼아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 문명을 창조하라고. 그래서 서구의 그리스와 로마처럼 아시아의 위대한 문명을 창조할 사람은 바로 한국이라고, 한국인이라고 이러면서 했는데, 바로 이분 앞에서 수업을 들었던 분이 바로 베를린 마라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바로 송기정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교사가 이렇게 세계의 한국을 바꿀 수 있는 우리 한국 인식을, 한국인의 위대함을 전파할 수 있던 사람으로 송기정 키웠듯이, 또 여러분 또한 여러 활동이 전 세계인들한테 우리 이미지 바꿀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바로 우리 위대한 선배님이셨던 김교신님의 활동을 볼까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국내외 여론 형성 작업. 조선은 대륙에 붙은 밥풀이다. 일본은 지리적 결함을 가진 조선을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다.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지리적 숙명이다. 조선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주체적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 이에 지리교사이자 독립운동가 김교신, 일본의 주장과 반대로 우리 한국이 지정학적 지렛대 삼아 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갈 주인공이라는 비전 제시.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5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항구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심장이다. 물러나 숨으면 더욱 불안하지만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의 위치다. 김교신, 1934년 성서조선의 조선지리소고라는 글을 발표. 지중해의 심장으로 로마 제국을 탄생시킨 이탈리아는 한국과 같은 반도 국가이다. 강한 때에 주위를 지배하기에 편할 뿐더러 쇠약한 때에도 한가로이 낮잠만 잘 수도 없는 형편이니 조선 반도와 똑같다. 기원전 4, 5세기 무렵에 찬란하고도 독특한 문화를 세계 역사에 남긴 그리스 또한 조선처럼 반도이다.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통해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비겁한 자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고 용감한 자에게는 불안한 땅이 없다. 조선 반도에 지리적 결함이 없다. 우리나라에 사는 한국인의 소질, 담력, 여하가 중요하기에 모든 한국인이 위대한 꿈을 품어야 한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꿈을 제시한 지리교사 김교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21세기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 아닌 태평양 바다의 시작이고 일본과 중국을 이끄는
아시아 중심 국가입니다. 네, 100년 전 바로 김교신 선생님의 꿈을 이어서 지금 바로 우리가 일본과 중국의 사인 나라가 아니라 일본과 중국을 이끈 나라, 그리고 세계 문명을 창조하는 나라, 세계 이끄는 나라, 한류 대국을 넘어서 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전 세계인을 이끌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 분 소개할게요. 이분은 바로 여러분과 같이 민간인이지만 해외에서 동포들을 구하기 위해서 마치 지금 오늘날 미국에 전 세계 파견된 대사, 총무사와 같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대사 외교관 신분은 아니지만 민간인으로서 해외 한국 동포로서 바로 고통받았던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 온몸을 다 헌신했던 바로 우리의 위대한 한국인입니다. 근데 이분의 활동을 통해서 정말로 미국의 국무장관은 이분의 편지를 받고 서한을 받고 정말 한국 동포 편을 들었죠. 이분의 위대한 활동을 담은 편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100년 전 미국에서 활동한 동포입니다. 그는 1903년 미국으로 이동한 후 1909년 2월 해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할을 자임한 대한인국민회 창립에 참여했으며 1913년부터 1918년까지 미주지역 총회장으로 3차례 활동했습니다. 그는 조국을 빼앗긴 상황에서 미국에서 한인 동포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주미 한국 대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의 한국 통역관을 자처하며 여권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들의 신원 보증인이자 이민 수속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입국하는 애국지사 200여 명, 유학생 500여 명, 한인 여성 70여 명이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권이 없어 미국 입국이 거부된 한인 청년을 대상으로 입국을 가능하게 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 대부분의 이민국 서류 도착지가 이 사람의 주소일 정도로 한인들에게 그의 도움은 컸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이끄는 한인 독립운동 단체 대한인국민회는 미국에서 한국의 임시정부 영사관으로 인정받아 공식 정부기관으로서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한인들 보호뿐만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고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1910년 11월 미국에서 대한소학교 설립,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글, 한국 역사, 지리 교육. 1915년 3월 1일 세계 최초로 한글 타자기를 발명해 한글 타자기로 신한민보 발행, 활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찾아 조판하던 방식에서 174개의 활자를 통해 쉽게 인쇄할 수 있는 혁명적인 한글 타자기 발명. 한국 알파벳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지고 동양식 타이프 기계가 제작된 것은 이 세기의 위대한 진전. 미국 언론 데일리 팔로알토 타임스. 192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담당 기관인 구미위원부 조직에 참여해 미주에서의 독립운동에 전력을 다한 1928년 6월 17일 이 사람의 나이 50세. 자신의 삶 대부분을 미주 한인 동포를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우리 동포들은 다 평안한지요? 보고 싶어요.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는 아니지만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사 역할을 한 이 사람, 이대휘.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추천합니다. 우리는 국가로부터 대사 임명장 받지 않았지만 해외 장관으로부터 그 대사 그 이상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던 사람, 얼마나 한국을 제대로 알렸을까요? 자, 이런 100년 전에 우리 위대 선배님의 뜻을 이어받아 지금 우리는 21세기 독립운동가이자 외교관이자 대사로 활동하게 될 바로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왜 한국을 알릴까요?
100년 전에 나라를 뺏겼으니까 우리나라 역사 문화에 대해서 잘못 세계 홍보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비하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류팬 2억 명이잖아요. 한류팬 2억 명인데 왜 한국 알릴까요? 즉 한류팬이 2억 명, 즉 블랙핑크, BTS 이런 걸 통해서 널리 알려진 건 바로 한류 스타이죠. 대중문화죠. 한국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역사 문화가 그만 알려진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류협회이 우리한테는 위기적 기회입니다. 위기는 이제 한국에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대중문화를 통해서 한국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 대중문화 다음이 바로 우리 역사 문화를 서서히 이제 알게 되겠죠. 공부하겠죠. 검색하겠죠. 그때 바로 100년 전에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나라 일본에 의해서 뿌렸던 가짜뉴스가 드러나게 되어서 잘못된 내용이 더 퍼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한테 기회입니다. 왜냐고요? 옛날에는 홍보로버트나 이런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세계 한국 홍보하기 위해서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으면 또 전 세계 2억 명 한류팬이 있으니까 조금만 노력해도 제2, 제3의 맥킨지와 홍보로버트 사람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2억 한류팬이 바로 맥킨지와 같이 홍보로버트와 같이 한국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2억 명 한류팬을 발판으로 삼아서 전 세계 세계인들한테 모두가 다 한국과 함께 세계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국을 얼마나 알고 있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외국인 사파사들한테 우리 한국을 그리게 했는데요. 이거 보시 알겠지만 그들이 한국 오래 살면서 바로 한국을 공부하면서 그린 한국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우리 한국을 제대로 모르고 있죠. 독도도 모르고 동해도 모르고 우리 역사 문화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린 한국인데 인천 서울만 알고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니 그냥 원통으로만 그려놨죠. 세계인들한테 한국하면 떠오르는지 무엇이든지 물었는데요. 1위가 바로 블랙핑크 한류스타죠. K-pop 가수, 우리나라 음식, 현대문화, IT 이런 쪽 말로 있었지 우리 역사 문화가 소개되지 않고 있고 그들이 한류팬이 된 다음에 소비하는 게 바로 미용, 얼마나 이뻐지는지 드라마, 패션만 사차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 속에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2021년 프랑스 파리에서 제보가 된 내용인데요. 한국을 중국의 영토라고 표기하고 동해는 일본이라고 표기했던 프랑스 국립박물관 얘기입니다. 저한테 편지입니다. 수업 시간에 외국치고 저는 이러는 거예요. 한국 역사 별게 뭐가 있어? 중국 역사였다가 일본에 지배가 되었잖아. 그래서 제가 직접 한국 역사 알려주라고 검색해봤는데 충격받았습니다. 바로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었고 일본의 식민지되었다고 적혀있는 거예요. 바로 100년 전 일본이 침략 함령에서 뿌렸던 가짜뉴스가 바로 오늘날 전 세계에 초중고 세계사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 교과서 볼까요? 한국 소개하는 주어가 한국이 아니야 중국이에요. 차이나 컨트롤, 중국은 컨트롤했다, 조정했다, 한국 역사 대부분은. 그리고 두린더 탕 다이너스티, 중국 당나 동안에 코리아 once again became a colony of China. 여러분, 콜로니가 뭐죠? 식민지. 당나라 때 한국은 다시 한번 되었대, 중국의 식민지가. once again은 뭐예요? 다시 한번. 이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식민지, 당나라 때 다시 한번 식민지. 이 중국의 식민지 1910년도 일본이 합병했대요. 마치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과거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다라는 논리가 오늘날 해외 교과서에 그대로 퍼지고 있는 거죠. 시험 문제예요. 중국이 한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라고 나오고 있죠. 옥스퍼드 교과서에서 일면에 고대 한국, 고구려백제 신라시기 때 한국을 다 중국 영토라고 나와있죠. 이렇게 3세기 때 한강 이북이 다 중국 거, 18세기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전에 한국은 다 중국 거. 이렇게 해서 또 심지어 캐나다 장관이 운영하는 정부 사이트에서 한국 역사는 끊임없이 정복당한 역사였다. 우리 땅은 중국의 지배가 되었고 훗날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 1910년도에 러전쟁 이후로 러시아 일본의 그 전쟁 이후로 그 전까지 한국이 중국의 식민지라는 일본이 뺐던 가짜뉴스가 이렇게 해외의 공적 기관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호진 학생입니다. 세계 지리 시험문제 풀다가 충격받았어요. 한국 일본사의 바다는 무엇인가라고 시험 문제가 되었고 정답을 동일하게 했는데 선생님 틀리겠대요. 항의하니까 네가 맞겠니? 교과서가 맞겠니? 바로 일본이 각 나라 지리 교과서에 이렇게 동일 일본어라고 했죠. 동일가 일본어가 돼야지만 도토 타케시마가 되니까. 이 내용은 바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바다 이름을 결정하는 국제기구 때 한국 외교관이 못 나가니까 일본이 대신 나가서 그때 이 바다 이름은 일본이라고 넣었는데 이게 100년 전 지금도 퍼져 있는 것이죠. 심지어 미국 교과서 시험 문제에 한국 일본사의 바다는 무엇인가라고 해서 독일어가 쓰면 시험을 틀리게 놨습니다. 이게 별로 다른 나라에서는 중요하지 않았던 특선 지명 문제가 그 나라 시험 문제까지도 출제가 됐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로비가 들어가게 됐죠. 호주 교과서에 11번 정답을 일본어라고 해놓고 지리 시험 문제 바다 이름을 기입하겠어요. 도요가 일본어가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독도가 다케시마로 널리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왜 잘못되어 있을까 우리나라 역사가? 바로 저는 그 내용을 바로 이렇게 한 장의 사진을 요약하겠습니다. 바로 서커스의 코끼리예요.
서커스 코끼리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원래는 성인 남자 100명을 들 수 있는데요. 10명을 들 수 있는데 이 코끼리 대회에서 조련사가 힘을 못 쓰게 하려고 어린 시절 그 코끼리가 어린 시절에 힘이 없었을 때 그 다리에 그 밧줄을 묶어서 이게 말뚝에 묶어놔요. 어린 코끼리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시도해도 이게 안 돼서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기억해요. 내가 힘이 없구나, 안 되는구나라고 과거의 역사를 조작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코끼리가 컸어 이제는. 이제 성이 됐기 때문에 10명의 성인 남자를 들 수 있는데도 던져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이전에 조련사가 했던 그 실패 격 때문에 시도하지 않아요. 즉 조련사의 말로만 무조건 다른 사람이 됩니다. 고분고분하게. 한국은 반도 국가라서 일본에 심재되는 게 숙명이다. 한국은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거다. 이렇게 가짜전을 뿌렸던 일본이 이 서커스 코끼리와 똑같겠죠.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제일 먼저 빼는 건 바로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문화입니다. 한국은 원래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문명이 없어서 일본이 지배하는 거다.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그 내용을 일본이 영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에 뿌렸어요.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 모든 영어 역사책이 다 다시 쓰게 되었어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교과서에 이렇게 잘못되게 되었고 100년 지난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어요. 특히 해외 교과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매치가 침략의 나라로만 규정이 돼요. 우리 의지로 세계에 알리지 않았고 일본에 의해 정보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한테는 21세기 의병이 필요합니다. 바로 총칼이 아니라 우리 역사 문화를 알리는 사람이 필요하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방크는 이렇게 해외 유명한 출판사에 한류 열풍을 발판으로 삼아서 세계인들이 알고 싶어 하니까 세계인들한테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아무 소개되고 있지 않은 옥스퍼드 사전에 한복을 새롭게 등장시켰습니다. 한복을 얻으려고 건의했어요. 그리고 콜린스라는 하점 같은 곳에 세계인들이 공부하고 있으니 이때 한복을 등장을 해서 이렇게 이웃나라에 의해서 홍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지금 나라 뺏기지도 않았는데 초과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홍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21세기 의병으로서 홍보하는 활동을 했고 그 결과 초등학생 또한 브리테니커에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알리게 했고 중학생도 이렇게 해외 사이트에 우리나라 문화유산 알렸고 또 직지라는 우리의 유명한 문화유산을 바로 5천만 권 발행하는 교과서에 또 홍보를 했고요. 또 김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렸고 또 해외 그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발해가 잘못되는 것도 시정을 했고 고치게 되겠고 또 고3 수험생이 해외 언론사에 일본어가 되는 부분 편지를 보내 동요로 바꿨습니다. 외교관이 아니에요. 방크 회원입니다. 이렇게 또 고등학생 또 방크 회원이 미국의 유명한 EBS 같은 유명한 교육 사이트에 독도가 울릉도가 일본어가 되어 있는 부분을 건의해서 한국어로 바꿨고요. 일본의 표기에도 동요로 변기했습니다. 심지어 이 편지를 받고 그 유학생의 편지를 받고요. 그 회사에서 우리 회사 사이트에 오류를 지적해서 감사하겠다고 편지 보냈죠. 또 일본 우결 관련해서 또 건의해서 이렇게 신문 1면에 등장을 했고요. 또 송기성 선수 이름을 일본에 의해서 기태에 소했던 이름도 구글에 1년 동안 편지 보내서 이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또 지금 제2의 그 홈알버트를 또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한류 팬들을 우리 한국 역사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했고요. 그 결과 프랑스한 외국인이 이렇게 프랑스 교과서에 잘못된 부분을 건의해서 동일하고 또 바꾸었고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한 청년은 유럽에 있는 일본의 식민 지배만 강조되어 있지 한국이 정황했던 게 홍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이 대응했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3일 독립선언서를 세계 알리 활동을 했고요. 또 이렇게 폴란드 청년이 폴란드도 독일 나치 침략받아서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폴란드 사이트에 일본에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면서 강화도 뺏은 이름이라고 또 호소를 해서 폴란드 사이트에 동해를 또 넣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그 영국과 그 러시아 청년이 이렇게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자기네랑 교과서에 한국이 잘못 나와 있으니까 직접 러시아어로 한국을 소개하는 사이트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본인이 볼 때 위대한 문명이 없을 줄 알았는데 와서 공부하고 보니까 방크에서 활동하니까 한국의 위대한 역사였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특히 방크 또 미국의 또 방크 또 회원은 미국의 학교 수업 시간에 그 초중고 그 긴 시간 동안에 한국어를 배운 건 다 20분이라서 본인이 교과서에 하는 거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어 사이트를 만들어서 방크에 또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가보시면 이 외국인이 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즉 미국 교과서에서 소개가 되지 않고 있고 일본에 의해서 받았던 가짜에서 공부하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올바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인도네시아 청년인데요. 인도네시아 사이트에서 독도가 다케시가 나오길래 이분은 그 내용을 삭제하고 독도를 올바르게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에 우리 의병으로 활동했다고 또 고백을 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하이티에서 홍보 활동했고요. 또 이분 또한 또 미국인인데요. 미국은 독립운동가를 되게 무대하고 있잖아요. 또 기점하고 있고 한국 독립운동가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분이 한국 독립운동가를 세계 알린 활동을 소개하고자 방크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국을 소개하는 여러 받아봤죠. 이렇게 한국을 소개하는 200가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 독도가 타케시마 되어 있고 한국이 잘못 나와있던 교과서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고치기 위해서 활동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올바로 된 독도가 제대로 표기된 동해가 제대로 표기된 우리 역사를 소개하게 된 이 200가지 홍보물 300만 부를 인쇄를 해서 전 세계 초중고교에 이렇게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해외 초중고 교과서에 방크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교환학생, 어학연수로 가면서 소개하고 또 그 SNS 통해서 세계대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만들었던 올바른 자료, 독도가 타케시마가 된 자료가 아니라 독도가 표기 자료를 만들어서 해외에 배포하고 그 결과 이렇게 해외 유명한 출판사에서 일본애가 부당하다고 잘못했다고 동계를 느꼈다고 답변이 왔고 이 내용은 우리나라 고3 방크였던 김유리 학생이 편집한 것입니다. 즉 김유리 학생이 외교관 100명, 1000명 이상의 활동한 거죠. 우리나라가 동해 표기를 국제기에 알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이렇게 고등학생 방크 회원이 그런 예산 하는 거 하나도 없이 열정만 가지고 의병으로서 큰일 한 거죠. 여기 보시면 또 방크회원 활동으로 해외 유명한 출판사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방크회원들이 적극적 활동으로 해외 교과서 웹사이트에서 일본의 표기에 부당하다는 것이 전파가 되었고 그들의 주장이 일본보다 더 많은 것 같아서 해외 교과서 많은 출판사들이 독일을 쓰고 있고 그 결과 인더엔드 결국 한국과 일본 사이의 최후 승자는 바로 한국인들의 애국심이다라고 발표했고 이 내용을 전파해서 우리나라 방크회원들 수많은 해외 교과서 출판사 웹사이트를 시정을 해서 20년 전에 방크가 처음 활동했을 때 동해가 3%였지만 지금 20년 만에 3% 동해는 무려 4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방크 활동은 이렇게 동해를 지켰던 활동으로 유명해지고 우리 역사분도 알려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 단체 표창을 역사, 외교, 문화 분야 총 5분야에서 대통령 단체 표창이 되었고 이제 방크회원들은 외교관과 공무원 아니지만 외교관 공무원 이상으로 한국 역사 문화 홍보하는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역사를 이어나가는 주인공이고 또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서 우리 역사가 이렇게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라고 된 내용을 제가 편지를 무려 6개월 동안 편지 보내서 지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코리아 이제 뷰티풀 랜드 인 더 파이스트 that has a long and rich history.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동쪽 끝에 멋진 나라라고 이렇게 클로니 식민지 역사가 뷰티풀 롱 리치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로 바꿨습니다. 이 내용은 저와 또 방크 회원들과 또 750의 동포들 힘을 모아서 캐나다 사이트 바꾼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렇게 활동을 해서 잘못된 걸 고치고 올바른 걸 알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모든 한국인들과 또 전세계 750의 동포와 이 한류패를 함께해서 전세계 모든 외국인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알려서 이런 잘못된 한국 역사를 고쳤던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수많은 불합리, 부조리, 이런 기후변화, 뭐 이런 불행, 이런 불평등,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세계인들은 과거 100년 전에 한국에 대해서 옆에 일본과 중국인 세우라고 또 비하고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한국은 또 왜 세우냐고 또 일본과 중국은 고래고 한국 세우라고 비하했을 때 전 이런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세우가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바로 일본과 중국을 사이에는 새우가 아니라 바로 일본과 중국에는 고래를 이끌 수도 있는 바로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즉 해외 외국인들은 일본이 잘못된 역사 인식을 홍보가 되어서 한국이 일본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고래 새끼 새우라고 비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과 중국이라는 고래 새끼 새우가 아니라 고래한테 먹히는 새우가 아니라 바로 일본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고래를 품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바로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이렇게 나라라고 저는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있고 여러분들이 바로 제가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라는 잘못된 인식을 일본과 중국을 이끄는 바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새우가 아니라 일본과 중국이라는 고래를 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나라라고 민족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본인만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갖고 갔고 전 세계의 잘못된 내용을 고치고 또 그 내용 홍보할 수 있어서 이렇게 100년 전 바로 이렇게 일본과 중국의 사이라는 그런 소식에 대해서 분노했던 한 독립운동가가 스케줄을 뒤집어서 홍보했듯이 여러분들 이거 보시겠습니까?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일본과 중국을 박차고 세계 중심 국가가 되는 바로 서구의 그리스와 로마 반도국가였던 그리스 로마가 서구 문명의 중심이 되었듯이 아시아의 중심 국가 21세 중심국가는 바로 한국이고 그 한국이 세계 문명 중심 국가로서 전 세계의 모든 불합리와 어려움과 세계 수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세계를 이끌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시작을 창조하길 바라면서 바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1907년 의병, 김교신, 홈얼버트, 이대휘
회계 특사를 잇는 바로 21세기 대한민국 홍보대사이자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나라 역사를 바꾸는 주공입니다. 다시 한번 이 활동을 반드시 완수해 주시고 반드시 대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크의 박기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